안녕하세요. 6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5월 주식시장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간단하게라고 했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5월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망이었는데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579에서 2823 볼린저 밴드의 상단하고 중간값 요 사이에서 좀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약간 5월 달까지는 4, 5월이 조정 장세라 가지고 조정 장세에서 박스권 움직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 결과는 코스피가 2773까지 5월 달에 한번 또 상단은 시도 트라이를 하는 듯 했다가 그리고 2635로 마지막 한 3일 남겨놓고 확 빠지면서 끝나서 약간 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로는 3% 그리고 아래는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좁은 박스권에서 사실 갇혀 있는 그런 가돌이 장세였습니다. 종가는 2636포인트로 마이너스 2.06%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는 코스피 일봉의 제일 위에 RSI가 있고요. 바로 밑에가 MACD 오실레이터인데 MACD 오실레이터가 5월 20일 이후로 들어가면서 다시 음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조금 기계적인 매매 5월 마지막 3일 동안 외국인은 그렇게 왜 때렸을까? 미국 시장이 나쁘지도 않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 기술적 매매 MACD 오실레이터만 갖고 외국인 선물 몇 조씩 하는 홍콩의 홍콩 물고기라고 불리던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좀 기술적인 매매의 수급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지금 일봉 차트에서 바로 밑에는 원달러 차트고요. 그 두 번째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그 외국인 매매 동향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외국인 매수는 들어왔고요. 최근에 5월 말에 외국인 현선물 합쳐가지고 좀 2조 천억 정도 단기적으로 매도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면서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외국인이 뭐 손절매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많이 샀는데 손절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외국인 현선물 동향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들어와서 좀 아쉬운 거는 5월 초까지 연기금이 그 외국인 동향 바로 밑에가 연기금 이 연기금 동향 보시면 5월 초까지 순매수 기조로 좀 이어오다가 5월 중순 이후로 연기금이 좀 매도를 많이 하면서 좀 수급에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829에서 876으로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는 그래도 장중에 플러스 3% 갔다가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반등다운 반등 못하고 플러스 0.9에서 마이너스 4.5로 그렇게 마감을 하면서 839.9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올해 2024년 짝수회에 웬만하면 코스닥은 10월 달까지는 좀 쉬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코스피 차트랑 코스닥 차트 그냥 보셔도 코스닥 차트는 힘이 없습니다. 좀.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달에는 그래도 5개월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끝났는데 코스피는 2642가 5개월 이평선인데 살짝 깨져서 끝났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살짝 깨져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855가 5개월 이평선인데 839.9로 끝나면서 5개월 이평선은 좀 확실하게 훼손하고 끝났다. 예, 이렇게 봐주면 되고 5월에서 10월은 강원국 작가가 짝수의 코스닥 5월에서 10월은 원수한테도 추천하지 않는다 하면서 50지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장세에서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보면 실적하고 좀 상관없이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좀 올랐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이 실적 상세가 고금리 상황에서 실적 상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좀 약세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스피가 지난 3월 26일 52주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사실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받는 조정은 그렇게 무서운 조정이 아닙니다. 종목이든 시장이든. 그래서 컵 위드 핸들 패턴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지금 나오는 이 핸들에 해당되는 조정은 실적이 바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조정이면 약간 무서운 조정인데 지금 코스피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 속에서 지금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등 수출 데이터도 계속 좋게 나오고 EPS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내고 난 이후에 지금 핸들 패턴은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무서운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23년 7월 달에 956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마이너스 12% 기록하고 있고요. 21년 고점에 비하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코스피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작년 고점을 코스피는 뚫어놓은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웨지형 패턴이고요. 지금 연초 이후로는 마이너스 10, 그때 고점 이후로 마이너스 1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위너와 루저들은 어떤 기업들인지 매달 요거 체크하면서 시간을 꽤 많이 투입을 하는데요. 자, 지난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4% 가까이 올랐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22%, 한미반도체가 지난달에 다시 강하게 반등하면서 20%, 아모레퍼시픽이 지난달에도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지난달에도 14.6% 올랐고 아연 가격이 올라오면서 고려아연이 13.7%, 그리고 HMM이 13.6, 하이닉스가 지난달에 4월달에는 마이너스 한 4.6 기록했었는데 다시 5월달에 8.6%를 기록하면서 시장 마이너스 2% 대비 꽤 많이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LG전자가 간만에 칠러 서버에 들어가는 냉각기 칠러이기 때문에 13% 가까이 올랐고 삼성화재 12.4, 그리고 SK가 월말에 이혼 소송에 따른 지배 구조가 약간 변할 수 있다는 요 얘기 때문에 SK가 올랐고 하나금융, KB금융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 루저 기업들 보면 LG엔솔이 마이너스 15%, SDI가 마이너스 13.7, LG화학 마이너스 12.7, 퓨처엠 11.6%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코스닥 올해 5월에서 10월 달에 조금 많이 걱정이 됐던 부분이 계속 이렇게 실적 쇼크가 나는 쪽이 많아서 그런데 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면 이렇게 지금은 무너지는 주가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도 한 10%, 그리고 삼성물산 밸류업으로 올라왔었지만 다시 9.9% 좀 많이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 9%, 한전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빠졌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5.2% 빠지면서 시장 대비해서 3%포인트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의 위너 그룹은요, 이렇게 대형주가 좀 안 되고 있으면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돼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실리콘2가 155,
서진 시스템 32%, 클래시스 30, 프로비스 29, 테크윙 24.6, 대주전자 24%, CJ ENM 17.7, LS 머티리얼 16.9, SM이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와서 15%, 그리고 삼성전자제약, 솔브레인 뭐 등등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HLB가 무려 45%나 급락을 했고요. HLB 생명과학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40%. 그리고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19.8. 이오테크닉스가 지난달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18%, 신성델타테크 17.3, JIP가 13%, 에코프로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3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했는데, 1384.5 해서 환율이 꺾이지 않아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달이 1382 정도였거든요. 겨우 0.18% 올랐고요. YTD로는 연초 이후로 지금 7.4% 올라 있지만 여전히 저는 통계를 믿기 때문에 4년 연속 환율이 상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CPI가 어느 정도 잡히면 미국의 금리나 함께 환율은 빠르게 떨어지면서 작년 연말 환율 1288을 깰 수 있다라고 아직 믿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와 그 바로 밑에 같이 비교 차트로 나온 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1998년 이후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고 1250원, 1400원 옆으로 줄을 쭉 그어놨는데 환율이 제가 위에 환율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들 두려워하는데 환율이 이럴 때 주식 사가지고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습니다. 1988년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이 1,400원 근처 1,300원 이상 환율에서만 주식 사서 터진 적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고 수출 기업한테 너무나 좋은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IMF나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또는 코로나 때처럼 뭔가 경제가 망가지면서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980년 초에도 보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킹달러 시대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한 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환율은 미국의 금리에 달려 있는데 지금 10년물 트레저리 본드의 5월 달에 그 수익률을 보면요. 오히려 3.8% 빠졌어요. 4월 달에는 급등을 했었는데 10년물 금리는 3.8% 빠졌습니다. 금리의 그 변화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4.51 뭐 요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말 하더라도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을 때 거의 5%를 찍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4.5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이 차트에서도 보시듯이 MACD 추세를 나타내는 MACD는 이미 올 초부터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모조리 반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 5개월 이평선이 4.33이고 20개월 이평선이 4.04인데 5개월, 20개월 이평선을 깨는 모습을 확인이 되면 오히려 좀 강하게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S&P 500은 5개월 연속 양봉을 냈다가 지난 한 달 4월 달에 조정을 받았는데 5개월 이평선 딱 깨는 듯 하더니 다시 5월 달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주식 투자 설명회에서도 그때 말씀드렸고 서울 머니쇼라든지 이런 강의 가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라는 게요. 정고점을 돌파하잖아요.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이 조정받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월 이평 지지하면서 지금 추세 상승 중에 있고요. 정고점 돌파 후에 나타나는 조정은 단지 이격 조정을 위한 기술적 조정의 성격이다 라고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것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석 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